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성인 간호의 근골격계 질환의 수근간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부분,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주로 국가고시에 이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주로 국가고시에 출제가 됐어요, 고전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출제위원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골다공증, 관절염 이렇게 자주 내시다가 최근에 뜬금없이 수근간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시험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자,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74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274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게 8번 항목에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수근간 증후군, 같은 말로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의 및 원인을 볼게요. 자, 얘는 이제 손목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수근관이라는 손목 앞쪽의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수근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근관, 여기 손수, 그 다음에 여기 수근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 손목 쪽에 보시면 손목 앞쪽의 피부 조직 밑에는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 여기가 이렇게 작은 통로라고 보시면 손목에 보면은 안쪽에 작은 통로가 있는데, 자, 뭐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간다, 이런 건 중요치 않고, 자, 이 수근관의 작은 통로, 수근관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 밑에 보면 이렇게 작은 통로가 있어요. 여기로 힘줄이나 신경이 지나가는데, 수근간 증후군은 이 통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져요.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근관이라고 하는 곳이 좁아지거나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여기를 지나는, 여기 보시면 신경 있죠? 정중신경. 정중신경이 손상되어서 계속 압력에 의해서 눌리거나 이 통로가 좁아지니까 신경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손상되어서 이 신경 지배 영역인, 자, 이 신경이 어디를 지배하고 있느냐? 손바닥과 그 다음에 일부의 손가락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손가락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을 수근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손가락의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수근관이 좁아져서, 수근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서, 이거 좁아지다 보니까 이 수근관 밑을 지나가고 있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고, 이 정중신경은 손바닥과 손가락, 이 신경들을 일부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눌리다 보니까 이 손가락과 손바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손목의 통증을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볼게요. 주요 증상은 손가락, 손바닥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파요. 아니면은 손가락, 손바닥 감각의 이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자,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손의 감각 이상, 감각이 저하되고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린 감각이 뭐 대표적이에요. 얼얼하거나 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근력 약화, 특징적인 증상, 여기 좀 기억해 두세요. 특징적인 증상은 손목, 특히 여기 수근관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 밑을 지나가는 관이랑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손목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우리 아까 여기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가 손바닥, 손가락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배받는 부분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얼얼한 그런 감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가 어디냐?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손가락, 넷째의 반쪽 부위. 좀 특이하죠?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손가락, 넷째 반쪽 부위의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가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 딱 절반까지 감각 저하라든지 통증을 호소합니다. 좀 특징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얘는 그냥 손을 이렇게 굽힐 때, 손목을 많이 굽힐 때 특히 이런 통증, 감각 저하가 악화되는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 특히 엄지손가락이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 할 때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통증이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고, 이를 손을 이렇게 딱 털 때, 손을 털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또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손바닥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수근관 증후군인지, 내가 이게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손바닥도 지금 저림 증상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런 손목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걸 의심이 된다 싶을 때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방법이 팔랭 검사. 이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최근 2021년에 시험에 여러분 나왔어요. 그래서 자간진단 테스트 꼭 알아두세요. 팔랭 검사라고 해서 요거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팔랭 검사. 자,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 동작을 1분 정도,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랭 검사에서 요 상태, 이 손목, 이 형태를 하고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 증상이 심해지거나 통증을 호소하시면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 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검사, 티넬 검사도 기억하세요. 티넬 검사. 그래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여기 보시면 손목 밑으로 보면 정중신경 지나간다고 했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쳐서 손바닥이 저린지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치는 거죠. 손가락으로 톡톡 쳐가지고 손바닥이 저린지 확인했는데 손바닥이 저렸어요. 그러면 티넬 검사 양성으로 수근관 증후군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가 테스트가 2가지가 있고, 자, 얘는 어떻게 이제 해결하셔야 되냐면은요, 결론은 이제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을 하시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 후 간호 같은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수술이니까, 자, 시간마다, 지금 손목 쪽을 수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시간마다 손가락 색깔, 온도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손가락 색깔이라든지 우리 손의 그 온도감을 측정을 해보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손가락 색깔이 뭐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손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술을 했을 때는요, 우리 손가락의 색깔, 그 다음에 손의 온도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 가능해요.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해서 움직이는 운동 가능하고요. 자, 손과 팔을 24시간 동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이유는 부종 완화 때문에 그래요. 부종 완화. 그 다음에 좀 손과 팔을 24시간 동안 또 올리고 있으면 부종도 완화되고 순환 증진도 볼 수가 있고요. 통증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손목 쪽을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손목을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목 고정, 부목으로 굴곡, 손목 구부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손목 보호대를 하는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통증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통증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뭐 진통제, 그 다음에 찬찜합니까? 온찜합니까? 물어보면은 수술 후에는 얼음질, 차가운 찜질 하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뜨거운 찜질 바로 해버리면 뭐가 발생해요?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우리가 아직 출혈도 있고 통증도 있고 부종도 있을 때는 얼음 찜질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이라든지 물리치료 들어갈 때는 온찜을 하시는데, 수술 후에는 통증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음 찜질 합니다. 출혈
지혈의 목적, 부종 완화, 여기서 말하는 통증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얼음찜질 수술 직후에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목적 수술을 해놨어요. 당분간 무리한 활동 하시면 안 되는데 4에서 6주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무거운 물건 들기나 무리한 일은 금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근관 증후군은 그 밑쪽에 신경이라든지 혈관계를 건드려서 수술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경계라든지 혈관계의 합병증 유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출혈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은행 362페이지 55번부터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5번 볼게요.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수근관 증후군이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근관이 손목 터널, 손목 밑에 터널이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손목 밑에 터널. 요 터널의 증후 같은 말이에요.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손을 일시적으로 털었을 때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자, 2번.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 그쵸? 맞죠?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쪽 손등을 맞대고 미는,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한 1분 정도 있을 때 수근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 하죠? 팔렘 검사.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번. 가운데 손가락 기능의 장애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손가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중신경이 차지하고 있는,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 엄지,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 요 반까지, 반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엄지손가락 운동 기능 장애가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여기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반면에 낮에는 심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증은 언제? 밤에 훨씬 더 심해진다. 자, 5번.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목을 지나치게 굽힐 때, 손목을 지나치게 굽혀요. 그러면 이 증상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4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 엄지와 검지의 감각이 둔해지고, 엄지, 특히 엄지, 뭐 검지 감각이 둔해지고, 엄지의 위축과 전완이라고 하면은 아래팔을 이야기해요. 아래팔. 손목을 포함해서 아래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질환과 관련된 거. 손가락, 손목을 포함한 아래쪽 팔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질환. 뭐죠, 여러분? 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은 다른 말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57번. 자, 통증과 손저림이 심하여 수근관 증후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필요한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힘을 기르게 한다. 4에서 6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무거운 물건 들기나 무리한 일을 금지시켜야 되겠고, 2번. 신경혈관계 합병증을 확인한다. 그렇죠? 신경과 혈관계 합병증, 출혈이 발생을 하는지, 순환에 이상은 없는지, 감각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합병증을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답은 2번이죠. 자, 3번. 반드시 손목보호대를 착용한다. 손목보호대 착용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겠고, 필요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부목을 대고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부목을 대서 고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게 아니라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손과 팔을 올리고 있는데 어디보다 높게?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서 특히 부종 완화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스테로이드를 나을 때까지 장기간 투여한다. 보통 이렇게 수술 후에 간호에서 뭐 진통제도 사용을 하지만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사용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테로이드 약이라는 걸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스테로이드는요,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이기도 하고 진통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술 후에 이 스테로이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염증도 잡아주고 진통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너무 강한 약제예요. 몸에 너무 독한 것들, 그러니까 독한 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독한 약제를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장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장기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간의 독성이라든지 신장에서의 배설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성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아니라 단기예요. 자, 그다음 58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수술한 가정주부 A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A씨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확인한다. 맞죠?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손가락의 색깔이라든지 이 손의 온도감, 그래서 손이 너무 창백하거나 손이 차갑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고 2번 일주까지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무리한 일은 한 달 정도 금지입니다. 3번 수술 후 한 달 뒤부터 손가락 운동은 열심히 한다.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는 운동,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는 운동을 해주면은요 순환을 잘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4번 팔에 부목을 대어주고 수술한 팔을 하강시킨다. 팔에 부목을 대어서 굴곡을 방지하고 고정을 시켜주시고 팔을 올리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올린다 했어요. 어디보다 높게? 심장보다 높게. 부종 완화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번 수술 부위에 더운 물찜질을 한다. 수술한 상태에서 바로 더운 물찜질 해버리시면 출혈 발생률이라든지 뭐 염증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쪽에서 우리가 할 때는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얼음찜을 해서 지혈, 부종 완화, 통증 완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근관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